게임에서 두 액션의 예상 점수가 모두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거의 항상 10점을 주지만 다른 하나는 절반의 확률로 0점, 절반의 확률로 20점을 줍니다. 평균 큐만 보면 둘은 같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하나 남은 순간과 기록을 뒤집어야 하는 순간에는 같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IQ에는 이 평균 뒤에 숨은 리턴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직접 학습합니다.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에서 타우를 어떻게 뽑느냐만 바꿔 리스크 뉴트럴, 리스크 어버스, 리스크 시킹 폴리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IQN이 DQN 계열을 어떻게 확장했고 아타리 P57에서 어떤 수치가 나왔으며 실제 게임에 적용할 때 무엇을 측정해야 성능 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밸류 베이스트 RL은 스테이트와 액션 뒤에 올 디스카운티드 리턴의 기대값을 Q로 압축합니다. 이 방식은 최적 폴리시를 정의하는 데 충분할 수 있지만 리턴이 왜 흔들리는지는 지워집니다. 같은 평균이라도 한 액션은 작은 오차가 자주 생기고 다른 액션은 드물게 치명적인 실패가 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에너미 스폰, 아이템 드롭, 상대 전략, 피직스 오차처럼 같은 입력에서도 미래가 달라지는 요인이 많습니다. 디스트리뷰셔널 RL은 이런 무작위 리턴을 확률 분포로 보존합니다. 중요한 경계도 있습니다. 이 분포는 환경과 폴리시가 만드는 리턴 랜덤리스를 표현하지 네트워크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패러메닉 언서턴티를 직접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DQN은 액션마다 평균 Q 하나를 냅니다. CP51은 리턴 축 위에 51개 고정 서포트를 놓고 각 점의 확률을 예측했습니다. QRDQN은 반대로 동일한 확률 질량을 갖는 퀀타일 값들을 학습했지만 퀀타일 위치 자체는 미리 고정했습니다. IQN의 변화는 이 지점입니다. 네트워크가 타우라는 확률 위치를 입력으로 받아 그 위치에 리턴 값을 출력합니다. 타우를 연속 구간에서 뽑을 수 있으므로 고정된 51개 애톰이나 정해진 퀀타일 목록에 무기지 않습니다. 즉 IQN은 디스트리뷰션을 긴 벡터 하나로 외우는 대신 원하는 확률 위치를 질의하면 값을 돌려주는 임플리시트 퀀타일 펑션으로 표현합니다. 퀀타일 펑션을 게임 결과로 읽어보겠습니다. 타우는 0.1을 넣으면 관측된 리턴 중 아래쪽 10% 경계에 가까운 값을, 타우는 0.5는 미디언을, 타우는 0.9는 상위 10% 경계를 묻는 셈입니다. 같은 스테이트와 액션이라도 타우가 이동하면 출력값이 낮은 실패 영역에서 높은 성공 영역으로 움직입니다. IQN은 훈련 때 타우를 유니폼경, 1대서 무작위로 여러 개 뽑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트랜지션에서도 디스트리뷰션의 서로 다른 위치를 계속 학습합니다. 실행 때는 여러 타우의 출력을 평균 내면 일반적인 리스크 뉴트럴 Q 에스티메이트가 되고 특정 구간을 더 자주 뽑으면 행동의 리스크 프레퍼런스가 바뀝니다.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아타리 프레임 스택은 기존 DQN 계열처럼 CNN을 지나 스테이트 피처 푸시 X가 됩니다. 별도로 타우는 여러 코사인 베이시스를 통과해 64차원 임베딩 파이 타우로 바뀝니다. 그 다음 두 피처를 엘리먼트 와이즈 멀터플리케이션으로 결합하고 액션별 퀀타일 값을 출력합니다. 같은 화면 피처를 유지한 채 타우 임베딩만 바꾸면 서로 다른 리턴 위치를 빠르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이 스테이트와 퀀타일 위치의 관계를 표현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화면이 같아도 액션마다 디스트리뷰션 모양이 다르고 같은 액션도 타우에 따라 다른 값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우는 0과 1 사이의 스케일러 하나라 그대로 쓰면 표현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QN은 코사인, 파이아이 타우 형태의 베이시스를 64개 사용하고 리니어 레이어와 리엘류를 거쳐 임베딩을 만듭니다. 낮은 주파수는 디스트리뷰션의 넓은 변화, 높은 주파수는 더 세밀한 위치 차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64개의 고정 퀀타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타우를 64차원 피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타우를 새로 샘플할 때마다 임베딩도 달라지고 같은 CNN 피처와 다시 결합됩니다. 이 덕분에 네트워크는 훈련에서 보지 않은 정확한 타우 값에도 연속적으로 응답하는 함수를 근사합니다. 학습에서는 현재 네트워크에서 N개의 타우를 타깃 네트워크에서 N'개의 타우를 독립적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현재 퀀타일과 타깃 퀀타일의 모든 조합에 대해 N 곱하기 사인 N'개의 템퍼럴 디퍼런스 에러가 생깁니다. IQN은 이 오차에 휴버 퀀타일 로스를 적용합니다. 예측이 타깃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타우로 가중치가 달라져 각 출력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누적 확률 위치로 이동합니다. 작은 오차에서는 부드러운 제곱 형태, 큰 오차에서는 선형 형태를 써 안정성도 확보합니다. 평균 벨먼 에러 하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포의 여러 지점을 동시에 정렬하는 훈련입니다. 타깃을 만드는 과정은 더블 DQN과 비슷한 분리를 사용합니다. 다음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고를지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여러 퀀타일을 평균해 결정합니다. 선택된 액션의 퀀타일 값은 타깃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으로 샘플한 타우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리워드와 디스카운트를 적용해 퀀타일 타깃을 만듭니다. 액션 선택용 샘플과 타깃 평가용 샘플이 분리되므로 하나의 운 좋은 퀀타일에 끌려가는 효과를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고정된 디스트리뷰션 벡터를 전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타우를 뽑아 근사함으로 계산량과 정밀도를 샘플 카운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속 퀀타일을 쓴다고 매 업데이트마다 수백 개를 계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연고지는 n과 n'을 1, 8, 32, 64로 바꿔 6개 아타리 게임에서 비교했습니다. 논문은 n과 n'은 8이면 대부분의 성능 향상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보고합니다. n은 1은 한 업데이트에서 DQN과 비슷한 수의 밸류 샘플을 사용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샘플을 늘리면 디스트리뷰션을 더 촘촘히 보지만 계산량도 n 곱하기 사인 n 프라임 조합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실제 게임에서는 퀀타일 수 자체를 성능의 비밀처럼 고정하기보다 프레임 처리량과 테일 에스티메이트의 분산을 함께 측정해 적정 샘플 카운트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기본 IQN 폴리시는 타우를 유니폼 지형 1대서 K개 뽑아 액션별 출력을 평균하고 가장 큰 액션을 선택합니다. 전체 퀀타일 영역을 고르게 평균함으로 기대 리턴을 최대화하는 리스크 뉴트럴 행동입니다. K가 유한함으로 매번 에스티메이트에 샘플링 노이즈가 있지만 논문은 평가에서 K 선택에 크게 민감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용 포인트는 네트워크를 다시 설계하지 않고도 행동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퀀타일 펑션은 그대로 두고 시행 시 어느 타우를 더 많이 볼지만 바꾸면 하위 결과를 피하거나 상위 결과를 노리는 폴리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IQN은 디스토션 매저 베타를 통해 원래 타우를 다른 위치로 매핑합니다. CVAR은 타우를 에타 타우로 바꿔 0부터 에타까지의 낮은 테일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에타가 작을수록 나쁜 결과 영역을 더 강하게 봅니다. 왕 트랜스포엄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공간에서 타우를 이동시키며 논문 설정에서는 에타가 음수면 리스크 어버스, 양수면 리스크 시킹 방향입니다. 프로스펙트 시어리와 파워 디스토어션도 함께 실험했습니다. 이 방식은 리워드를 새로 설계하거나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도 이미 배운 리턴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행동 선호를 바꾸는 리스크 노바 같습니다. 6개 게임 실험에서 리스크 프레퍼런스의 효과는 게임마다 달랐습니다. 리스크 어버스 설정은 아스테릭스와 어설트에서 표준 IQN보다 성능을 높였습니다. 연구진은 생존 시간이 리워드 기회를 늘리는 게임에서 위험 회피가 스테이 얼라이브 롱거 같은 행동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이는 확정된 코젤 엑스플러네이션은 아닙니다. 반대로 더 강한 리스크 어버전은 큐버트와 스페이스 인베이더스에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리스크 시킹 폴리시도 6개 중 3개 게임에서 리스크 뉴트럴보다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즉, 리스크 높는 무조건 성능을 올리는 옵션이 아니라 게임의 실패 구조에 맞춰 검증해야 하는 제어 변수입니다. 최종 벤치마크에서는 특정 게임에 맞춘 리스크 디스토어션을 쓰지 않고 리스크 뉴트럴 IQN을 아타리 P57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게임별 튜닝된 위험 선호의 효과가 아니라 퀀타일 펑션 아키텍처 자체의 비교에 가깝습니다. 베이스라인은 CP51, QRDQN, 그리고 여러 개선 기법을 합친 레인보우입니다. 평가는 랜덤 노 옵스타츠와 휴먼 스타츠를 모두 보고 휴먼 노멀라이즈드 민과 미디언, 그리고 휴먼 값을 제시합니다. 민은 몇몇 초고득점 게임에 크게 끌릴 수 있으므로 미디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드 수도 CP51 1개, 레인보우 2개, QRDQN 3개, IQN 5개로 서로 다르다는 점도 결과 해석의 경계입니다. 러닝 커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샘플 이피션시입니다. 논문은 IQN이 1억 프레임에서 QRDQN의 2억 프레임 성능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아타리 인터액션 버드젯에서 디스트리뷰션 표현을 연속 퀀타일 펑션으로 바꾼 것이 학습 속도에도 이득을 준 셈입니다. 다만 이를 월클락 타임이 정확히 절반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IQN은 업데이트마다 여러 퀀타일 조합을 계산하고 하드웨어와 임플러멘테이션에 따라 스루포트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표현은 환경 프레임 기준 샘플 이피션시가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스코어 대 프레임과 스코어 대 GPU 아워를 별도 그래프로 기록해야 합니다. 랜덤 노 옵스타츠의 휴먼 노멀라이즈드 결과를 보겠습니다. CP51은 민 701%, 미디언 178%, 휴먼 값 0.15였습니다. QRDQN은 민 864%, 미디언 193%, 휴먼 값 0.265였습니다. 레인보우는 민 1189%, 미디언 230%, 휴먼 값 0.144로 민과 미디언이 가장 높았습니다. IQN은 민 1019%, 미디언 218%, 휴먼 값 0.141이었습니다. 즉 IQN은 레인보우의 민과 미디언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휴먼 값은 표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레인보우가 프라이오러타이즈드 리플레이, 두얼링, 노이즈 네트워크, 멀티스텝 업데이트 등을 합친 시스템인 반면 IQN은 QRDQN의 디스트리뷰션 표현을 바꾼 개선이라는 점에서 격차가 작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해석입니다. 에이전트가 에피소드 시작부터 익숙한 오프닝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휴먼 스타츠에서도 평가했습니다. 논문은 휴먼 노멀라이즈드 미디언에서 IQN 162%, 레인보우 153%를 보고합니다. 또 셀렉티드 RAW 스코어를 보면 개선이 게임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아스테릭스는 QRDQN 26만 1025에서 IQN 34만 2016으로, 어설트는 2만 2012에서 2만 9091로 올랐고 시캐스트는 8268에서 3140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반면 브레이크아웃은 QRDQN 742, IQN 734로 비슷했습니다. 벤처는 IQN 1318로 휴먼 스코어 1187.5를 넘었습니다. 평균 향상 하나보다 어떤 게임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쉐이프에서 이득이 났는지 분해해야 합니다. 새 게임 에이전트에 IQN을 적용한다면 먼저 같은 시드와 에피소드 버드젯에서 DQN 또는 QRDQN 베이스라인을 고정합니다. 각 스테이트 액션에서 예측한 타운은 0.1, 0.5, 0.9 퀀타일과 실제 롤아웃 리턴을 저장해 캘리브레이션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평균 스코어뿐 아니라 하위 10% 리턴, 데스 원인, 성공률, 에피소드 길이, 액션 전환을 비교합니다. 12야라 왕 설정은 같은 체크포인트에서 바꾸되 리스크 어버스가 정말 생존 시간을 늘렸는지 리플레이를 사건 단위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퀀타일 샘플 수별 GPU 타임도 기록합니다. IQN은 리턴 랜덤리스를 풍부하게 보여주지만 모델 언서턴티를 해결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좋은 리스크 세팅도 없습니다. 성능이 좋아졌다는 설명은 어느 테일이 줄었고 어떤 행동이 달라졌는지까지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